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 관계를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방이 더 멀어지고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잠은 더 오지 않고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뭔가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를 통제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삶은 가장 혼란스러워지곤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칼 융기라는 심리학자가 평생에 걸쳐 발견한 깊은 진실, 바로 진정한 놓아버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더 큰 지혜를 신뢰하는 법, 삶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통제하려고 애쓰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야 했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웠죠.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감정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고,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또 씁니다. 할 일 목록을 만들고, 목표를 정하고, 인생 로드맵을 그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점점 더 통제에 집착하게 되면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 즉 에고가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고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확실함을 원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걱정하고 준비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에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그는 그것을 자기,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체 정신을 아우르는 더 깊고 더 지혜로운 중심입니다. 문제는 에고가 너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에고는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것을 고쳐야 해. 저것을 바꿔야 해. 더 나아져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에고의 목소리는 너무 크고 급해서 우리는 내면의 더 깊은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 조용하고 고요한 지혜의 목소리를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노력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삶의 기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달려왔고 너무 오랫동안 긴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놓아버렸을 때, 정말로 완전히 놓아버렸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삶이 더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한 것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며 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를 돌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흐름에 방해만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모든 것이 잘 흘러갔을 것처럼 말이에요. 융은 이것을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라고 불렀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더 깊은 흐름과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에고의 집착을 놓고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할 때 삶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 책임도 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포기나 무기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에고의 강박적인 욕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매우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과도하게 준비하고, 거절당할까봐 진심을 숨기고, 외로울까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난해질까봐 돈에 집착하고, 무가치해 보일까봐 끊임없이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융기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이런 두려움 기반의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듣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직관을, 몸의 신호를 듣습니다. 우리는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 머무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현존입니다. 그리고 이 현존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에고로부터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었던 감정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욕구들, 숨기고 싶었던 생각들, 분노, 질투, 욕심, 나약함, 두려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없는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한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의식에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는 것들이 모두 억압된 그림자의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림자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것을 봐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아, 내게 이런 면도 있구나. 나도 화가 날 수 있구나. 나도 질투할 수 있구나. 나도 약할 수 있구나.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것을 숨기려고 애써 왔으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듭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강해야 한다고, 완벽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되고 직장에서 책임을 지게 되면서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강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라고, 대신 완전해지라고. 완벽함과 완전함은 다릅니다. 완벽함은 결점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완전함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빛도 어둠도 강함도 약함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포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때, 즉 우리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거절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실패가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 자신의 판단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할까요?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할까요? 계획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융기 말하는 것은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동은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내면의 평화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고 적절하며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중국의 노자는 무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것,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융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에고의 방해를 멈출 때 더 깊은 지혜가 우리를 통해 작용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순간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깊은 대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느낀 평화, 순간적으로 떠오른 통찰,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려 있을 때, 현재에 있을 때, 그냥 그 순간을 허용했을 때 일어난 것들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예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통제하고 강제하려 하면 할수록 몸은 더 긴장하고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의 신호를 듣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몸을 신뢰할 때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균형을 찾아갑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의 흐름에 맡기고
우리의 직관을 신뢰하고 필요할 때 쉬는 것을 허용할 때 일은 더 쉽게 흘러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융기 말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사실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 내면의 지혜에 대한 신뢰, 삶의 과정에 대한 신뢰, 우주의 질서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통제하려고 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한 가지 일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대화 중에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계획이 틀어졌을 때 화내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작은 것들부터 연습하면 점점 더 큰 것들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냥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무것도 하지 않음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배움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통제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는 순간이죠. 한국에는 아름다운 사찰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 명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존재의 본질과 하나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바쁜 일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런 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호흡을 느껴보세요. 점심시간에 급하게 밥을 먹는 대신 천천히 음식의 맛을 느껴보세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계획하는 대신 그냥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윤근 또한 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놓치는 것들을, 우리가 억압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꿈이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꿈을 무시합니다. 그냥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융의 길을 따르고 싶다면 꿈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기억해내고 적어보세요. 꿈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꿈이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꿈은 우리의 내면 세계로 가는 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에고의 통제를 벗어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융의 개념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융은 우리 개개인의 무의식 아래에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더 깊은 무의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이미지들과 패턴들을 포함합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우리를 인류 전체와 그리고 우주 전체와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전체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개인적인 걱정과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이고 그 큰 그림은 우리 개인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제를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흐름의 일부이고 그 흐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그것은 작동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을 신뢰하고 그것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의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리듬을 따라 살았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게 하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쉬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우리의 바쁜 삶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의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계속 더 많이 하라고, 더 빨리 움직이라고, 더 많이 성취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번아웃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융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리듬으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달리기를 멈추고, 통제하기를 멈추고, 증명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있어야 합니다.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존재입니다. 순수한 의식, 순수한 인식, 순수한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아도 괜찮고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적 가치는 외부의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이미 충분하고 이미 가치 있습니다. 그냥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하는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압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을 멈출 때 이루어집니다. 꽃을 생각해 보세요. 꽃은 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꽃은 그냥 핍니다. 그것이 꽃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햇빛과 물과 영양분이 있으면 꽃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억지로 꽃잎을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꽃을 망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피어날 준비가 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지혜, 우리의 창조성.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변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변화합니다. 우리가 나아지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아집니다. 이것은 자기계발 산업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기계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더 나아져야 해. 더 많이 배워야 해. 더 많이 성취해야 해.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해. 네가 할 일은 그것을 깨닫는 것뿐이야.
물론 이것이 우리가 배움을 멈추거나 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요된 성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의무감이나 부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기쁨에서 나오는 성장입니다.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냥 시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시도합니다. 그것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신에게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냥 계속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학습입니다. 우리도 다시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수를 재앙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 실패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제를 놓을 때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융은 또한 대극의 하빌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반대되는 것들이 공존합니다. 빛과 어둠, 남성성과 여성성, 의식과 무의식, 합리성과 직관. 우리는 종종 이 중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이 모든 대극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국 전통에서 이것은 음양의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음과 양은 반대이지만 서로를 보완합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기쁨 없이 슬픔도 없고 슬픔 없이 기쁨도 없습니다. 성공 없이 실패도 없고 실패 없이 성공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행복한 순간도 고통스러운 순간도 우리는 더 이상 한쪽만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전체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의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평화. 이것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평화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집착합니다. 언젠가 내가 행복해질 거야. 언젠가 내가 성공할 거야. 언젠가 내가 평화를 찾을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다음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추구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라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찾던 것이라고. 당신이 추구하던 평화, 행복, 충만함은 이미 여기에 있다고. 당신이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것이 항상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마치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찾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멈출 때, 찾기를 멈출 때, 증명하기를 멈출 때 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되려고 하는 그것임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이미 우리가 찾는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허용하는 것.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에고는 계속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냥 앉아서 호흡을 느끼세요. 생각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관찰하세요.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느끼세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 충동을 알아차리세요.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은 점점 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저항하는지, 어떻게 두려워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당신의 패턴을 인식할 때 당신은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통제의 힘이 아니라 선택의 힘.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만드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힘.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돛을 올려서 바람의 힘을 받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흐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과 함께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흐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느끼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노를 젓고 있으면 우리는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갈 때 여행은 훨씬 더 쉽고 즐겁습니다. 융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삶과 싸우지 말라. 삶과 함께 춤을 춰라. 삶을 정복하려 하지 말라. 삶과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 거스르지 않는 것,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것. 한국에는 물처럼 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습니다. 물은 저항하지 않고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물은 형태가 없지만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물처럼 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단단함이 아닌 유연함으로 강해집니다. 통제가 아닌 적응으로 강해집니다. 저항이 아닌 수용으로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도 어둠도, 우리의 강함도 약함도,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하는 완전함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일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찾던 관계가 나타나고 당신이 필요한 기회가 오고 당신이 원하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침내
삶의 흐름과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고, 당신이 필요로 하던 정보가 우연히 들어오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이 우주의 흐름과 일치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하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에고의 작은 의지를 내려놓고 우주의 큰 의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통제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돌아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우리는 통제를 놓았을 때 삶이 더 잘 흘러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항복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냥 한번 실험 삼아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마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통제에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그 불안 너머에 뭔가 다른 것도 느껴지지 않나요? 약간의 안도감, 약간의 가벼움, 그것이 바로 자유의 첫 맛입니다. 융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지혜에 의해 지지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지지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작은 에고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더 깊은 자아, 당신의 진정한 자기가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행동하는 것, 부족함에서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힘에 대한 씨앗, 놓아버림의 지혜에 대한 씨앗, 그리고 이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서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그 꽃은 평화의 꽃이고 자유의 꽃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꽃입니다. 칼융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단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 당신이 찾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찾기를 멈추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통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